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과 경영 과목을 맡은 울산대학교 경영학부의 김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1학기 창업과 경영 과목을 여러분이 수강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첫인사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기는 20년 강의 동안 처음이네요. 하지만 각자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잘 다스려서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각자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이번 학기가 시작부터 조금 언밸런스하지만 또 이럴수록 그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요 창업과 경영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그 진행하는 그 순서와 그리고 창업과 경영 관련 1장을 수업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이었으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자기 소개하고 좀 이렇게 일찍 마쳤었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또 하는 만큼 진도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창업과 경영 과목은요 2시간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2시간을 하면 이제 2시간을 계속 제가 강의를 다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요.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한 1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창업 경영 전체 강의를 한 경력은 20년이 되지만 창업과 경영 과목을 가르치는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을 가장 좀 지혜롭게 좀 학생들의 반응이 좋게 만드는 그 방법을 터득한 게 뭐냐면 1시간은 이론 수업을 좀 하고 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그룹별로 토론 수업을 하면서 또 그죠? 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하니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과목처럼 너무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교양 과목이지만 너무 가볍지 않은 그런 수업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강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서로 아이 컨택하면서 마주보고, 그죠? 여러분도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마주보고 아이 컨택하면서 대화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을 좀 하자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배운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막상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표현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게 설명을 해보면 그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전달해 보면 좀 가르쳐 보면 정확하게 내가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수업을 원합니다. 오프라인 때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부, 2부로 나눠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온라인만큼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학습 강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출석은 20%, 강의 계획서 출력하면 나옵니다. 따로 PPT에 강의 계획서 부분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출석을 20% 하고요.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없고요. 기말고사를 그 대신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로 이제 뭐 문자로 많이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저는 출석도 잘하고 리포트도 잘 내고 뭐 다 잘했는데 프로젝트 조별 활동도 잘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작냐, 이렇게 낮게 나왔냐 이렇게 표현할 때 다 좋은데 보면 이 중간고사를 안 치고 기말고사를 치는데 이거 참 상당히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사실 출석, 리포트, 뭐 조별 활동 점수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수 차이는 당연 시험 점수, 기말고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의를 열심히 수강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시험 날만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선배해 줍니다. 그런 내용을 참 잘 뽑아서 정리를 하면 거의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쭉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나중에 막상 시험을 기말고사에 가서 치를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중간 기말이 이렇게 많이 나가, 진도가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기회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해서 또 내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좀 기억을 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시험에 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전체 강의 주차별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재는 여기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는 대경이고요. 국내 서점에 가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겠고요. 더 구체적으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을 또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카톡도 괜찮고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가 되면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편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활동을 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모이고 의논하고 그런 상황이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SNS가 발달 안 됐을 때는 꼭 모여야만 소통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모여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서로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공 수업도 바쁜데 교양 수업을 하면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끝나고 났는데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뭘 배웠나, 좀 실용 학문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창업하고는 별 상관은 없고 창업을 할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양 과목 들을 게 없어가지고 이 과목을 듣게 됐다. 이런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이 창업과 경영 과목을 들어보면 경영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는 부분도 되겠고, 창업이라는 부분이 사실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필요치 않는 곳이 있을까요? 공무원을 하더라도 교사가 되더라도 아이디어가 필요치 않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배울 수 있고요. 하여튼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수강을 했다면 뭔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PPT 자료는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기업 창업과 기업가 정신. 자, 기업가 정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차트가 또 있으니까요. 상세히 용어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제가 오프닝에 참고할 일 없는 내용입니다. 오프닝은 그냥 마음을 여는 부분이니까요. 강의를 어떻게 참고할 일 없는 내용을 얘기하냐 이렇게 말을
말씀하지 마시고 좀 오프닝이니까 마음을 쫙 열어야, 그죠? 펼쳐야. 예, 이런 표현을. 낙하산과 사람 마음에 공통점이 있다면 펼쳐져야죠. 펼쳐져야. 낙하산도 펼쳐져야 제 기능을 하죠. 여러분 마음도 열려야 제 말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겠죠. 네, 제 말이 여러분이 기억될 겁니다. 자, 오프닝으로 제가 많이 묻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꽃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느 계절에 피는 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되고 싶습니까? 근데 봄에 피는 매화꽃, 매화꽃이 상당히 일찍 폈죠. 네. 자, 가을에 피는 북한꽃. 자, 여러분 이 두 꽃을 비교한다면 꽃이 뭐 어느 꽃이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마야꽃이 예쁘다, 북한꽃이 예쁘다 이렇게 뭐 나뉘겠지만, 이 꽃을 비유한다면 인생의 여정을 비유한다면 봄에 일찍 피니까요, 그렇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좀 일찍 뭔가 성공하고 그리고 일찍 좀 마감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여정이 될 것 같고요. 가을에 피는 국화꽃을 인생의 여정을 비유한다면 좀 늦게 피고, 하지만 국화꽃이 금방 집니까? 국화꽃 전시회를 하죠. 국화꽃 전시회가 가능한 이유가 한 달 보름을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매화꽃은 일주일도 채 못 갈 것 같아요. 뭐 금방 폈다가 금방 이렇게 지더라고요. 자, 그걸 비유한다면 국화꽃은 대기만성형이죠. 시작은 좀 미미하나 나중에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봄에 피는 매화꽃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을에 피는 국화꽃이 되고 싶습니까? 예,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겠죠? 자,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뭐 초반부터 되게 잘 된다 그러면 뭐 축하를 드리지만요, 혹시라도 지금의 어떤 상황이 뭐 좀 좋지 않거나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장거리 경주를 뛰기 위해서 그 과정은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미래를 기대하면서 좀 희망을 품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 밑에요,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10원짜리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죠. 예. 이제 다이아몬드가 감히 10원짜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자, 근데 이 두 개가 바다 밑에 빠져 있어요. 바다 속에 있으면 이 둘의 가치는 같을까 다를까요? 예,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는데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능력은 끄집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가 재밌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공부가 재밌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물론 있겠죠.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가 재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좀 깨달음을 주고자 이 얘기 좀 붙이고 싶은데요. 이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을 해야 돼요.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칼로 닦지 않으면 능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노력이죠. 네.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내 재능을 끄집어낸다고 하면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여러분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게을리하면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꺼집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사각형이 몇 개인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 정사각형이 몇 개로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각자 여러 가지로 개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정답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 한번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개냐면 30개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그죠? 찾았다고 보더라도 이렇게 다각도로 찾는 경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 대학을 와서 전문 지식을 쌓지 않습니까? 전문 지식을 많이 쌓을수록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기존에 보여지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찍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이런 어떤 사물이나 내용들을 같은 사물이고 내용이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천장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등이 있을 겁니다. 그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그 전구를 보는 거하고 저나 여러분이 그 전구를 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구를 만든 사람이 그 전구를 보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구는 뭐 전기를 통해서 빛을 밝게 비춘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아는 게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결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그 옥동에 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군부대 옆에 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에 할머니가 매번 이렇게 뭔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오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밭이 팔렸나 봐요. 할머니가 이게 고추 심고 상추 심던 그 밭이 3층짜리 건물에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에 고추 모종을 심으면서 그죠? 채소를 재배할 생각을 했겠지만 어떤 이는 그 위치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제가 어떤 토지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것도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토지가 되었던 건물이 되었던 나의 관심사, 그 관심사의 배경 지식이 있는 만큼 우리는 더 깊게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언제까지 배워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울 수 없는 게 이미 지식이 폭넓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재미없다, 억지로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왕이면 좀 이번 기회에 내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남다른 어떤 안목이 필요하다면 공부라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자기 개발로 생각해서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창업과 가정이라는 내용이 첫 장부터 나오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의 학습 목표가 뭐냐면 창업의 원래 3요소인데 4요소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책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3요소 하면 뭐겠습니까? 창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3요소. 먼저 하면 3요소 창업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 아이디어, 또 뭡니까? 자본. 자, 이걸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추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창업자, 아이디어, 자본.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네 가지니까 뭘까요? 사업자가 상권이죠. 어떻게 보면 상권, 입지, 어디에 할 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네 가지를 했냐면 요즘 오프라인도 많죠. 온라인상에 그죠? 사무실도 없고 무정보 창업도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업은 왜 하는가? 많은 사람 창업은 왜 할 것 같아요? 창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통계상 창업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그 근무하던 회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 그 아이템 모르죠? 뭔가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그런 케이스는 참 좋겠는데 뭐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나오거나 뭔가 생계형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창업해보자. 이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많이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경험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창업을 왜 하는가?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많지만 원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갖고 또 뜻이 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뜻이 있어야 될까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그런 어떤 창업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추진함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사회적 발전을 도모해서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가 되면 금상첨화겠죠. 아무튼 여러분도 이런 창업에 관련되어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뭡니까? 창업을 왜 하는가? 단히 표현하면 왜 사는가? 이런 표현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소자본 창업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창업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실패와 성공 요인 나오겠죠?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창업자의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창업이란 먼저 정의가 나오네요. 창업이란 영어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타트업.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되겠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 또는 개발하고 필요한 자원의 조달, 조직의 관리를 통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가 있지만 사업자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좋은 입지에서 상권에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업자도 참 중요하고요, 아이디어도 참 중요하고 돈도 참 중요하고 상권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사항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아이디어를 뽑고 싶습니다. 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 메리트가 있어야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과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사람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자, 아무튼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결합하여 미리 설정된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 생산, 판매하거나 그와 부수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거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은 그죠? 경영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그래서 말했지만 경영 철학, 그 기업에 보면 기업의 어떤 이념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이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마인드는 보통 어디에서 베이스를 깝니까? 우리 사명서, 이게 작성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써봤는데
개인의 어떤 목표가 있고 그 사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목표와 사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공부를 해서 집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성해보려고요. 근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는 대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목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명으로 넘어가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이익보다 이타심을 베이스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심이 없는 어떤 신념이나 경영 철학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가의 어떤 마인드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기업이 잘 돼도 그게 필요하고 기업이 잘 안 돼서 나중에 폐업을 할 때도 그 마인드에 따라서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창업자의 가지고 있는 이 기본 베이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죠.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창업은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좀 어렵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창업을 해서 개인 사업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중소기업, 대기업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아마 가장 힘든 게 사업은 안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인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대부분 기업에서 구조조정하고 싶을 거예요. 물론 실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무급휴직하는 데도 많고요. 하지만 기업의 어떤 그 CEO 마인드가 괜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장님도 그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떻습니까? 이 힘든 상황을 같이 견뎌내자. 이렇게 했던 그 IMF 때 1997년도 IMF 터졌을 때 많은 기업이 파산을 하는 그 와중에 파산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또 사장님의 월급을 이렇게 구조조정해가지고 버텨낸 기업이 바로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한킴블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일을 어떤 그죠? 구조조정해가면서 3일 일하고 4일을 쉬었던가 그죠? 자기개발 시간 가지면서 임금도 서로 낮추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아마 그때 직원을 거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자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힘듦을 이겨내지만 마인드가 이 이타심이 없이 개인적인 이익만 이렇게 있으면 저 직원 몇 명 지금 힘들 때 몇 명 내보냈다가 나중에 또 회사가 잘 이렇게 돌아갈 때 운영될 때 그때 또 뽑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종업원들은 구성원들은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업이 자금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업이란 뭐냐? 개인에게는 자아실현이 기회가 되고, 자아실현 참 좋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국가에 공헌하는 등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뭔가 사업을 일으켜서 비즈니스를 일으켜서 그 구성원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복지와 혜택을 누리고 그렇죠? 그런 기업이 많죠? 인터넷 조사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사장이 본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강의 외에 또 더 좋은 인생의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가끔 해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과목을 떠나서 뭔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고 또 예뻐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그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공감해주면 저 역시 또 사람인지라 기분은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명확한 기업 이념, 투철한 기업가 정신,
확고한 기업 윤리를 기반한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그죠? 예, 도전 정신,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기업가 정신은? 예, 그래서 뭔가 리스크를 아들 수 있는 투자자의 마인드가 있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종희 회장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런 건 없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과감히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안정적이고 이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많이 지원하죠. 공무원을 지원하는 공기업을 많이 지원합니다. 물론 사회적 현실이 이렇게 많이 들쑥날쑥하고 불규칙하고 불확실성하니까 그죠? uncertainty 하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저는 좀 이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이 이 마인드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죠? 이 안전지대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자신을 한다.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순탄하기를 원한다면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굴곡이었고 아주 이렇게 순탄한 그런 길을 간다고 한들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느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확고한 기업 윤리, 그죠? 정직해야 됩니다. 자, 이 윤리 관련돼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루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머리를 깎으면 그날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한번 타버립니다.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한 달, 일주일만 하루 했습니까? 일주일 했죠. 일주일 하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뭘 하면 됩니까? 네, 자동차를 바꿔봐요. 자동차.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하라 합니까?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면 되고 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 결혼이 1년밖에 행복하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저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기업 윤리처럼 정직하게 살아요. 정직하게.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 정직한 사람이 죽을 때, 그쵸? 생을 마감할 때 웃고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2조에 이렇게 나와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방법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창업의 과정 보겠습니다. 창업 과정 왜 필요하죠? 모든 어떤 목표가 달성되려면 과정이, 프로세스가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자 아이디어 자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다. 그죠? 이게 이제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창업이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은 창업의 동기, 그죠? 창업의 형태,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뭐 서비스냐, 제조업이냐, 유통업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뭐 개인 기업이냐, 대기업, 법인이냐,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떻게든 나누기 나름입니다.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이것도 나눌 수도 있고요. 자, 창업의 규모가 소규모냐 처음부터 크게 하느냐 직원도 몇 명 들이고 그죠? 네,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창업의 목표의 설정, 창업의 환경 분석, 창업의 아이템 탐색, 타당성 분석 그죠?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창업을 해서 바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맞닥뜨려서 이렇게 현장에 그죠? 이렇게 고정주영 회장님이 그랬죠. 뭔가를 추진하면서 일을 일단 벌려놓고 뭔가 거기서 수습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삼성 이건희 회장은 어떻게 합니까? 업무 스타일이 먼저 준비하고 머리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포트폴리오를 짜놓죠. 이 계획이 좀 안 되면 또 다음 계획, 그 다음 어떤 계획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죠. 대비를 합니다. 근데